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챕터 3 말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음,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발음과 그 다음에 발음 현상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의문이 뭐냐? 의문 체계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의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선생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선생님의 그 말소리를 우리가 인간의 그 말소리 음성이라고 하고요. 자연 상태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은 한마디 한마디가 끊어서 나올 수 있는 분절된 소리인데요. 그 분절된 소리 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 그 다음에 이게 떠오르시죠? 그런 추상적인 말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 이 의문의 기능은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나누는, 단어의 의미를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물과 무가 다른 이유는 뭐의 차이죠? 리을의 차이죠. 그렇죠? 이 리을이 선생님 흘렸어서 약간 더블유 같긴 한데 이 리을이 바로 의문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얘처럼 물과 불의 첫소리는, 불은 첫소리 뭐의 차이다? 미음과 비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역시 발음도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의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은요, 일반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음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성과 음향을 보면 음향은 쪼개지지 않는 의미면 얘는 나름 쪼개지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그 말소리니까 의문은 쪼개져야만 하는데 신기하게도 의문이 단어의 변별적, 단어의 의미를 나누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꼭 분절 의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눠지지 않는 의문도 있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부사어지만 필수적인 부사어가 있는 것처럼 의문이 분별적으로 나눠지는 거지만 분별적으로 나눠지지 않으면서도 의문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더라. 이게 바로 소리의 장단. 밤이냐? 그 다음에 밤이냐? 선생님 둘 다 길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말이냐? 혹은 타고 있는 게 말이냐? 이런 식의 장단, 고적, 강약 이런 것들이 비분절 의문에 해당해서 다른 말로 운소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음과 모음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좀 봐야죠. 자음은 발동부, 우리가 공기가 들어와서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폐입니다. 폐에서 부릉부릉 공기가 이렇게 발동이 걸려서 목청을 통과해서 목청이나 입안을 통과하여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그때 장애를 받는 소리가 있어요. 장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방해라고 할까요? 방해를 받아서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자음이다. 반면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나와서 통과했을 때 장애가 전혀 없이 하고 있는 공기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음입니다. 그래서 자음책에 19개를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필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가로축은요. 이 왼쪽에 보시면 빈칸이 하나 있을 텐데 요 이렇게 시커멓게 빈칸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셔서 좋은 위치라고 적으시고요. 이 가로축은 좋은 위치, 발음이 어디서 되느냐의 문제고요. 여긴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수음, 입술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 치조음, 그 다음에 이게 윗잇몸에 닿는 소리, 경국의 자, 윗잇몸에서 조금 더 뒤로 가서 딱딱한 천장 느껴지시나요? 딱딱한 천장. 거기가 경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뒤로 가시면 연국에, 말랑말랑한, 조금만 더 넣으면 토할 것 같은, 거기가 연국입니다. 그 다음에 후음, 목구멍. 거기서 소리 나는 걸 이제 후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발음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파열, 파찰, 마찰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 중에서도 파열, 파찰, 마찰이 다시 평음, 경음, 격음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파열 같은 경우는 소리가 파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지는 의미고요. 파찰은 마찰부터 할게요. 마찰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이렇게 막 부딪히는 소리죠. 그쵸? 시옷하고 스 계열의 마찰음. 그 다음에 파찰음. 파열도 되면서 마찰도 되는 쯔쯔쯔. 그쵸? 소음성이 약간 있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파찰음에 해당하고 위치는 경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뭐 이렇게 가로축으로 바, 다, 가, 자, 마,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요. 선생님은 그냥 뽀뽀뭐 뜨뜨뜨스스르 쯔쯔쯔 그응 흥 이런 식으로 세로축으로 외우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야 이렇게 초성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이 그림을 스크린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입니다. 모음은 이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 이걸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혀나 입술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 한 번 오면 어죠. 그런데 이중모음은요, 발음하는 도중에 혀가 옮겨가요. 자, 이걸 학교문법에서, 7차 학교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차 학교문법에서 이중모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반모음과, 그러니까 반 정도 모음의 성질이 있는 반모음과 단모음 결합하여 나는 소리다. 자, 지금 단모음 보시면 단모음이 자, 지금 그 혀의 앞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설, 후설,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동그랗냐, 네모냐에 따라서 평순, 원순,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거기도 표를 보실게요. 갑자기 지금 이중모음 하다가 선생님 그 단모음 체계에서 빈칸이 있는 걸 보고서 지금 단모음 체계로 넘어왔는데, 자, 단모음 체계 표 먼저 채우고 이중모음 다시 볼게요. 단모음 체계 표 보시면 이렇게 또 네모가 이렇게 쳐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셔서 이쪽에 전설이냐 후설이냐라는 거는 혀의 위치, 그 다음에 평순이냐 원순이냐라고 하는 건 입술의 모양, 그 다음에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쵸?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높으냐 낮으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이 안 변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에, 그 다음에 위, 외가 문제죠. 으, 아, 우,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하고 외에 동그라미 치세요. 위하고 외는 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위, 왜?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시죠. 근데요, 선생님 안 변하게 해볼게요. 조금 미모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 현대 사람들은 얘를 이중모음화 발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10개로 맞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억지스럽게 들어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발음 규정에 따라서도요, 얘는 단모음이지만 반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하세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중모음으로 갑니다. 이중모음은 학교문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소리다 라고 해서 이 반모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뭐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중모음에서 야를 볼게요. 야 소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에서 출발해서 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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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를 빨리 하게 되면 이야,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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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얘를 조금 더 짧게 해서, 그러면 여는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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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러스 어. 그 다음에 요는요,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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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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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 플러스 오. 이런 식으로 얘를 뭐로 본다? 반모음이라는 거죠. 나머지 거 다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이 플러스 에, 얘는 이 플러스 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중모음, 앞이
반모음이 결합된 이가 결합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 워, 왜처럼 앞에 뭐가 결합해요? 오나 우 계열이 결합된 것도 있더라. 그래서 오 플러스 아, 우 플러스 오 플러스 에, 우 플러스 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단모음이 10개였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 10개. 근데 우리가 모음이요 21개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20개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의죠. 선생님, 의는 뭐의 결합일까요? 반모음 의와 반모음 이의 결합인가요? 그러니까 얘를 반모음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얘를 반모음으로 봐야 될 것인지 고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모음은 이나 우개밖에 없는데 반모음 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반모음으로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럼 여기 반모음이잖아요. 여기 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기는 더 애매한 게 뭐냐면 나머지는 다 반모음이 앞에 와 있는데 얘 혼자만 반모음이 뒤에 와 있어요. 이거를 앞에 와 있는 애는 반모음이 앞에 와 있는 애는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모음이 뒤에 가 있는 애는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혼자만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좀 말하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좀 팽팽해요. 그래서 그냥 얘는 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더 알아보기 보시면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탐구하기 얘는 발음의 문제가 오히려 좀 잘 나와요. 무슨 게 이중모음이냐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 닐리리의 니은이 발음이 안 돼요. 그냥 닐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그다음에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한다. 그래서 강의의 이렇게 해도 되고 강의에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단모음 보셨던 것처럼 일단 입술이 동그라면 원순, 입술이 평평하면 평순, 그 다음에 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처럼 이, 에, 위, 왜, 아, 우, 오 점점 내려오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많이 발음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의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이 뒷부분에는 의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의문에 대한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의문의 변동에서 출제됩니다. 자 여기 별표를 치실게요. 자 의문의 변동은 변동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뭔가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다른 형태소와 결합을 하느냐 혹은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느냐인데요. 크게 보면 4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입니다. 교체는 뭔가 바뀌는 거고 축약은 2개가 하나로 쭈는 거고 첨가는 없던 게 끼는 거고 탈락은 있는 게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교체부터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별표를 한 30개쯤 쳐두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린 학생을 가르칠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발음해 보셔요. 빛, 빛, 빛 이렇게 얘를 3개를 다르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저 사람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 그냥 빛, 얘도 빛, 빛 3개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음절 끝에서 우리가 차이를 못 느끼고 다 대표음 디귿으로밖에 발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좀 이상해. 이걸 똑같이 발음하는 사람이 정상적인데 다르게 발음하잖아. 그러면은 변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다르게 내 친구가 다르게 발음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갖고 선생님이 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어쨌든 빛, 빛, 빛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요. 음절 끝에서는 동일하게 디귿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절의 끝, 음절이라고 하면 이 발음되는 거잖아요. 이 발음되는 끝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절 끝소리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부엌에 있어요? 부엌이라고 해도 이 발음하고 부엌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대표음 기역으로만 소리 나니까. 자, 그래서 이 가느다란 물방울 요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조금 야한 버전이자고요. 그녀 다리만 봐요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버전으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기역과 쌍기역 계열은 기역으로, 그다음에 스스, 주츠, 츠트, 흐 이건 디귿 계열로, 붓붓, 푸는 비읍 계열로 발음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겹자음입니다. 겹자음은요 대부분 앞에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뒤가 소리 나는 건 요 세 개예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선생님 이렇게 쉽게 젊은, 닭이, 시를, 읊다. 그쵸? 요것만 뒤에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닭 좋아하시죠?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닭을 닭이라고 발음하죠. 뒤에 거를. 그런데 이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 교체에 해당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싶어요. 리을 기역에서 뭐가 탈락했다. 리을이 탈락했다라고 보면 이거는 무슨 관점이에요? 탈락의 관점으로 보죠. 이렇게 탈락의 관점으로 보면 자음의 무리 중에서 하나가 빠졌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요. 그래서 음절 끝으로 보면 얘가 교체의 관점이지만 자음군 단순화의 개념으로 보면 얘가 뭐다? 탈락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조금 들어간 얘기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검정고시 끝나고 수능을 보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동화. 동화라는 건 뭐하고 뭐가 만나서 같아지는 거죠. 닮아지는 겁니다. 음절 끝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한다. 이게 자음 동화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비음화와 유음화가 대표적인 자음 동화인데, 비음화는 이런 거죠. 비음이 아닌 녀석이 결과적으로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는 거가 대표적인데, 이 지금 파열음 부드그가 뒤에 오는 비음에 도항화되어서 무느으로 바뀌는 현상, 얘네를 결국에는 그 비음과 똑같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비음 동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밥 플러스 물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밥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닿는이 니은과 디귿이 만나서 어떻게 된다? 닿는. 그다음에 국민인데 국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발음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국민. 이 국이 그 파열음 개혁의 국이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 하면은 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비음에 우리 자음표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이거 발음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 위치에 있는 비음인 이응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럼 국민 이렇게 발음되니까 훨씬 더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을을 제외한 다음 뒤에서 리을이 니을로 바뀌는 거죠. 종로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이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막 이랬는데, 자, 지금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을로 바뀌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로 같은 경우인데요. 얘랑 만났을 때 얘는 지금 유음이고 얘는 비음이에요. 그래서 유음과 비음이 만났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얘랑 같아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을의 비음화, 리을이 결국 비음이 되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드그가 리을하고 만나서 리을, 니은이 먼저 되고 이렇게 해서 니은을 닮아서 다시 비음 동화가 일어나는 현상 세 번째죠. 예를 들어서 섭리 같은 경우도 얘가 유음이에요. 얘는 모음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흘러가는 음, 근데 얘는 뿌뿌뿌 파열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부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얘는 여기에 있어. 유음은 니은, 미음 있는 맨 끝에 있죠. 자음표에서 파열, 파찰, 마찰, 그 다음에 비음, 유음 여기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로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되는 거예요. 섭, 니. 그런데 비읍과 니은이 만나면 뭐가 돼요?
얘를 보고 닮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위치에서 비음이 되는 애가 뭐 있어요? 미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돼요? 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젠 유음화입니다. 유음화는 비음이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신라 시대, 그 다음에 칼날. 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너 나처럼 유음이 되지 않을래? 그래서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요?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리을과 니은이 만났는데 이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니은을 바꿀 수도 있죠. 칼날. 그래서 둘 다 유음한데요. 방향이 얘는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을 바꾼 거고요. 앞에 있는 리을이 니은을 바꾼 거니까 얘는 역행적 유음화라 그러고요. 얘는 앞에 있는 애가 바꾼 거니까 순행적 유음화라 그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를 펼칠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끝소리가 드트로 끝나는 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라는 건 뭘까요? 요런 유 안에 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쪼개면 이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반모음이죠. 그거랑 만나면 드트가 뭘로 바꾸는 거? 지츠가 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자, 국외음은 보세요, 여러분. 뿌뿌뿌무 드트트 수스느르 즈츠츠. 국외음이 뭡니까? 즈츠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드트를 이로 바꾸느냐? 그 이가 만났을 때 이가 발음되는 위치가 즈츠츠. 이 지금 경국애가 발음되는 위치랑 발음 위치가 같아요. 그러니까 드트트를 디 이렇게 발음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만큼 끌어서 같이 발음을 해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마디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선생님 집에서 마디입니다. 선생님 지금 발음 어떻게 했죠? 마디. 이상하죠? 마디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거 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 이러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국외음화 드트가 형식 형태소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 형태소인 이가 만나서 즈츠가 되는 거. 나 너하고 같이 가고 싶어.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나 너하고 오늘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왜 같이라고 발음하느냐. 그쵸? 이렇게 보면 이게 국외음한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 동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음 역행 동화는 아음절 후설모음 오, 우 뒤에 이가 끌려서 전설모음 왜 위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전설모음화 되는 건데요. 이걸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렇게 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몇 개만 표준어를 써요. 냄비,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이 정도. 또 소금쟁이, 멋쟁이 선생님 지금 써준 거 정도만 쓰고요. 이런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너 애비 애미도 없니? 분명히 아비 해도 되는데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애비 이렇게 얘기해요. 다림인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림이 이런 식으로 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다 이를 하나 더 붙이는 게 바로 이 모음 역행동화죠. 그쵸?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 뒤에 후설 모음 오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그쵸?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미시오인데 미시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어가 발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4개만큼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메모처럼 그 부분이 어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 얘는 방향으로 보면 뭐예요? 이 모음 순행동화죠. 앞에 있는 이 모음이 뒤에 있는 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정도는 인정을 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음 조화입니다. 모음 조화는요, 그 아, 오 계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껑 하고 무겁고 칙칙하고 좀 그런 것들은 오 계열이 아니라 뭐랑 쓴 거예요? 지금 같은 계열, 껑충, 껑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모음 조화가 현대에 와서 많이 깨져요. 깡총 깡총 뛰면서 아하고 오가 이렇게 결합돼서 옛날엔 썼었는데 많이 깨진 게 뭐냐면 요즘은 표준어가 뭡니까? 깡충 깡충입니다. 진짜요? 놀라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사전 꼭 찾아보세요. 깡충 깡충 모음 조화가 깨진 상태가 더 많이 사람들이 써서 얘가 표준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모음 조화는 어간과 어미와 또 의성어, 의태어에서 좀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죠. 교체를 보셨는데요. 이제는 축약입니다. 축약은 크게 자음이 줄었느냐 모음이 줄었느냐에 따라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음 축약은 여러분들 많이 쓰셔요. 선생님 생일을 축하. 이거를 어떻게 써요? 다들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축하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됐다? 거센 소리인 카가 됐다. 그래서 부드그즈와 히읗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 푸트크츠로 되는 게 자음 축약이고요. 모음 축약은 오 플러스 아서처럼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뭐가 되더라? 와서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더라. 이게 바로 모음 축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지어 같은 경우 보면요. 가지다에 어가 붙으면 가저 이런 식으로 줄 텐데 실제로 이 안에 가저를 보면 이 플러스 어예요. 근데 이 모음과 지읒이 발음 나는 위치가 같아서 가지어 그러면 발음이요 너무 좀 약간 거북스럽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적으세요. 가저 실제 발음은 이렇게 납니다. 뭘 지금 디스하고 싶진 않으나 그 어떤 음식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체인점, 분식하는 체인점. 거기 보면은 조 이런 발음이 있어요. 조 이런 발음. 조 이런 발음은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 발음 자체는 어떻게 나냐면 조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음 추가까지 보셨고요. 탈락 볼게요. 탈락은 지금 두 자음 중 어느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인데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어요. 자, 자음 탈락은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어간말 자음이 리을이 탈락하는 거고 놀다, 노니, 노시다. 그 다음에 둥글다, 둥근이, 둥구 이렇게 리을이 탈락이 돼서 없어지는 거. 어간의 리을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보시고 이제 시옷 같은 경우는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이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 그따의 시옷이 이제 모음 어미의 그니 그 다음에 그었다. 그거는 아니고 그어입니다, 여러분. 잘못 들어갔네요. 자, 히읗 탈락. 어간말 히읗이 리을을 만났을 때 탈락하는 거. 그렇다가 니은이 만나면 그러니, 그러면, 그러오 이런 식으로 탈락해서 쓰는 걸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번에 걔가 딸을 낳은 것 같아. 이거를 히읗을 발음해야 나흔 아니죠. 이렇게 발음하죠. 낳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쓸 때는 어때요? 딸을 낳다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는 모음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히읗 탈락, 모음 탈락하기 전에 히읗 탈락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어간의 히읗 탈락은 그러니, 그러면, 그러고처럼 히읗이 아예 탈락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표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만 확인하시고 모음 탈락. 의 탈락과 동음 탈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의는요 우리나라 모음 중에서 가장 약한 탈락. 우리가 규칙 활용할 때 봤죠? 그래서 끄다, 끄다 플러스 어가 결합하며 얘가 탈락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김치를 담그다와 아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으가 탈락해서 그 다음에 동음 탈락. 동음 탈락은 두 개의 모음이 붙어서 그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예요. 가 플러스 아서 이러면 가아서가 아니라 가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음이 같아서 탈락되는 모음 탈락 중에 동음 탈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첨가인데요. 첨가는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사이소리는 지금 두 개의 어떤 단어, 형태소가 합쳐졌을 때, 합쳐져서 뭘 이룰 때? 합성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 조건은 합성어입니다. 그럼 우리 복습해보죠. 합성어는 뭐하고 뭐가 합쳐졌을 때, 어근과 어근이 합쳐졌을 때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촛불의 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나요? 촛불 이렇게 나죠. 이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시옷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지금 된 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라는 표기로 시옷을 붙이는 거예요. 촛불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밤길 같은 경우도 볼게요. 여기가 울림소리고 이 예사소리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밤길 이렇게 나죠. 그런데 얘가 된 소리로 소리가 나지만 사이에 소리가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받침이 있죠. 근데 여기서 비집고 시옷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얘 밀려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옷을 넣을 때는 사이소리 현상도 일어나야 되지만 모음으로 끝날 때 넣는다. 그래서 얘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이소리 현상은 법칙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거죠. 뒤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우리가 먹는 아침밥과 김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김밥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지금 자음인 미음으로 끝났고요. 뒤에 이제 비읍, 예사소리가 있는데 얘 발음은 어떻게 나냐면 아침밥 이렇게 나요. 근데 여러분들 얘는 대부분 무슨 밥, 천국 이렇게 하실 텐데 김밥이 아니고요. 이거 사전을 찾으면 김의 밥, 김밥 이렇게 나와요. 김밥. 김의 밥이 아니라 김밥. 그쵸? 그래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됐나요? 굉장히 놀랍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사이소리 현상의 유형을 좀 뒤를 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은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결합이 됐을 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보면 배 플러스 사공. 배를 운영하는 사공. 발음이 어떻게 돼요? 뱃사공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더라? 아, 얘는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라고 해서 뱃사공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얘가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걸 모르고 아, 얘를 뭘로 발음했다. 디귿으로 살려서 대표음으로 이렇게 발음했고 디귿과 시읒이 만나면 이게 평음과 평음이 만나기 때문에 발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거를 강하게 발음할 수밖에 없죠. 얘를 된 소리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뱃사공 이렇게 발음한 거죠. 어쨌든 얘는 된 소리로 나는 건 맞는데 얘가 디귿이 없던 애가 얘는 생겼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되냐면 어문 규정에서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발음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단 뱃사공이라는 걸 보고 시옷을 넣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옷을 넣은 걸 보고 이렇게 발음한 거죠. 그러니까 허용 발음이 두 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패턴이 있고 두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했을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번에 치과에 잇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이에다가 몸, 합성어와 결합이 될 때 잇몸, 잇몸 이렇게 니은으로 소리가 나죠. 이 니은이 없었던 소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표기할 때 어떻게 소리 내는 거야? 니은이 들어왔으니까 니은을 발음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잇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콧날도 마찬가지죠. 코 플러스 날, 콧날 이렇게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음음과 상관없이 뒷말에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됐을 때 니은 하나나 니은이 첨가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 바로 소미불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도 미음을 그대로 넘겨서 소미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요. 이 야요, 요요가 첨가할 수 있는 현상에서는 우리가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이 야요, 요요 합성어나 파생어가 됐을 때 뒷말이 이 야요, 요요로 끝나면 그래서 소미불이 아니라 어떻게 난다고요? 솜, 니불 이렇게 소리 나는 게 표준어로 맞지요. 자,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도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법칙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앞에 울림소리 은, 콩으로 끝나는데 뒤에가 예사소리 돈하고 밥이 있지만 은돈, 콩밥 안 하고 은돈, 콩밥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이소리 현상은 니은 첨가하고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이소리 현상에도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었죠. 아까처럼 잇몸이 그러하죠. 그런데 이 그냥 사이소리 현상 안에 니은도 있지만 니은 첨가라는 게 보통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릴 같은 경우 이 막이 접두사입니다. 맨잎 같은 경우는 맨이 접두사예요. 그런데 얘네도 니은이 첨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에 일어나는 니은 첨가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파생어일 경우에도 니은 첨가가 일어난더라 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의 차이를 보셨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요, 고유어와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 이 결합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한자하고 한자어 사이는 사이소리가 되게 잘 일어나요. 된소리가 갈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법 잘 일어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이시옷을 표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수가 몇 개야 수가 된소리 발음이 나도 개수 이렇게 앉았고요. 얘도 한자, 얘도 한자죠? 시옷 앉았고요. 개수. 너 왜 이렇게 눈에 초점이 안 맞니? 그래서 여기 초점 이렇게 안 쓰고요. 얘는요. 초점 이렇게 쓰고 초점으로 읽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6개의 단어만 사이시옷을 붙인다. 여기 별표 칠까요? 이거 무슨 우리말 겨루기 뭐 이런 데 잘 나오더라고요.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요 6개 정도의 단어만 시옷을 붙여서 우리가 사이소리가 난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횟수 같은 경우도 회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회수, 뭔가를 걷어들이는 회수가 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걸 횟수라고 해서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합성어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더라도 시옷을 붙이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한 6개 정도가 있더라. 걔가 좀 암기해야 될 범위더라 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소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충실히 좀 많이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말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사소리, 뿌, 된소리, 그 다음에 푸, 거센소리. 요렇게 지금 3단계의 어떤 그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짝을 이루어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 말소리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복습을 좀 충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휘 부분을 볼 텐데요. 어휘 부분은 내용이 좀 적어서 여러분들 좀 부담을 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